자, 그러면 여러분들 12페이지 밑에 보면 변경신고 있잖아요. 변경신고. 자, 우리가 정정신청은 아까 했고, 자, 정정신청은 신고사항이 잘못 기재된 거를 바로잡아 준다 했죠. 자, 변경신고는 신고한 내용을 신고사항이 변경된 거죠. 자, 이제 좀 전에 정정신청했고 변경신고.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의 잘못이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이 바뀐 겁니다. 자, 보시죠. 12페이지 맨 밑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 코너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자, 언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언제? 등기 신청 전에. 왜냐하면 등기해버리면 못 바꾸잖아요. 등기해버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이 규정으로 할 수가 없어요. 등기가 돼버리면. 그러면 뭐 해야 돼?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적용을 해서 변경 등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등기 내용 고쳐주는 작업을 해야 돼. 근데 등기하기 전에는 신고관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의 변경 신고 내용으로 내용을 바로 잡아줄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시계가 없으니까 또 이걸 해놔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계약의 조건 기한, 거래 가격, 중도금 잔금 지급일. 자, 그 다음에 7번, 8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두 개 묶어서 별표 크게 하나 쳐놓으시고, 공동 매수 경우에 매수인 변경, 거래 대상 부동산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변경. 자, 변경 신고에서 공동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인 변경, 다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 다수 부동산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부 부동산 변경, 자, 이것도 일부 매수인 변경. 자, 여기 잘 보시죠. 자, 거기 괄호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거래 대상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매수인이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건 거래 대상 부동산이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죠. 공동 매수다. 매수자가 여러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매수인이 A, 이건 매도인, 이 부동산을 매매 계약하는데 B, C, D, 매수인 3명입니다. 매도인 1명, 매수인 3명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매도인 1명, 매수인 3명. 자, 이럴 때 매수인 일부가 제외된다. 이미 이렇게 해서 신고가 3명 매수자로 공동매수자 3명 신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 사람 1명 빠졌다.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매수자 2명으로 하자. 1명 빼자. 자, 이럴 때는 이거를 원점으로 돌려서 처음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원점에서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변경 신고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경 신고로. 원점으로 재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됐죠? 그 매수자 2명으로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보시면 매도인, 매수인. 이 사람 매도인, 매수인. 자, 부동산이
자, 부동산 3개를 한꺼번에 매매 계약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부동산 3개 한꺼번에 매매 계약했어요. 자, 이럴 때 처음에 부동산을 신고할 때는 3건을 신고했는데 나중에 이거 뺀다. 이거 빼고 2건만 하자. 자, 이럴 때 일부 부동산 제외시키는 거잖아요. 이럴 때도 변경신고라는 간단한 작업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변경신고를 하는 거래당사 또는 계약공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낙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자, 계약서, 사본 등 제출 의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면적 변경 없이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다. 자, 여러분, 면적 변경 없이 거래 가격이 변경이다. 자, 여러분, 면적이 위로 올라가면 맨 위에 3번 있잖아. 예? 부동산 거래 대상 부동산의 면적이다. 면적 예를 들어서요. 30평이라고 할게요. 거래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면적 30평에 거래 가격 5억인데 거기 보면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이 변동됐다. 면적은 30평 똑같고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 5천으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계약서 4번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변경 신고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거래 가격 중에서 거래 가격 자, 거래 가격이 5번이잖아요. 가격 중에서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및 선택 품목의 변경 신고다. 분양 가격 거래 가격 중에서 분양 가격이나 선택 품목의 변경 신고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 4번을 제출해라. 자, 그러면 이거 분양에 관계되는 거네, 그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건설사인 시공사별로 약간씩 다른데, 자, 발코니 확장 비용 있잖아요. 예? 어떤 시공사는 그거 그냥 분양가만 내면 발코니 확장 비용 그냥 무상으로 해준다. 이런 데가 있어. 있죠? 어떤 시공사는 추가로 받아. 이해가 됐죠? 만약 추가로 받았다. 5억에 분양받았는데 발코니 확장 요구하니까 2천만 원 더 달래. 자, 이런 경우에 자, 보시게 되면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및 선택 품목이 변경 신고됐다. 자, 이런 게 해당되겠잖아요. 그죠? 이해가 됐죠?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4번을 제출해라. 분양이니까 분양계약서 4번 제출하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다. 해제 신고. 해제 등 신고가 있어요. 해제 등 신고. 여기 보세요. 해제 등 신고가 있는데 해제 등 신고가 되면 옛날에는 날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며칠? 30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날짜예요. 자, 그래서 자, 해제 등 신고. 자, 맨 밑에 보게 되면 13시 맨 밑에 계약 체결이 무효해지 취소가 되게 되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자, 어떻게 신고하라? 공동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이것도 공동신고로 나와 있어요. 공동신고. 공동신고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공동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자, 3번에 보겠습니다. 자, 2번 먼저 볼게요. 개업공사의 해제신고다. 자, 이거는 뭐냐면 개업공정교사가 계약서를 썼을 때예요. 이때는 개공이 자, 혼자서 단독 신고를 하면 되는데 자, 이때 만약에 공동중개했다. 공동중개했으면은 공동중개 참여한 개공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혼자서 단독 중개했다. 자, 계약 해제됐으면 혼자서 신고를 하면 돼요. 이때 자, 여기 보면 자, 개공이 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해제가 됐다. 해제 등이 됐으면 자, 개공이
단독 신고하면 되고, 공동이면 공동 신고하면 되고, 자, 이때 계약 당사자의 서명 날인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됐어요. 당사자 서명 날인 없이 개공이 해제 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공동으로 서명 날인 동그라미 3번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무효, 취소를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해제 등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단일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일방의 신고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방의 신고 거부하게 되면 당사자의 해제 등 단독 신고, 그 다음에 개공의 해제 등 단독 신고다. 자, 일방이 해제 신고를 거부하게 되면 나머지 한 명만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신고고, 2번에서도 개공이 공동중개를 했다. 공동중개했는데, 자, 어느 한 중개사가 나는 해제된 신고 거부한다. 이러면 혼자서 단독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국가 등의 단독 신고다. 자, 여러분, 국가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신고 자체도 단독 신고했잖아요. 아까 배웠죠? 해제도 단독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단독 신고를 했다. 해제 등 신고를 했을 때 해제 등을 단독으로 신고한다. 자, 이럴 때 서류, 판결문이 자, 판결문, 그 다음에 또 단독 신고 사유서. 자, 판결문은 거기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 판결문 등이고 단독 신고 사유서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7번에 보면 그러면 해제된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에서는 신고인에게 해제된 확인서를 언제까지 발급한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는 늦지 않게 며칠 내에 발급한다. 이게 지체 없이. 자, 의제 규정.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게 옛날에 뭐라 그랬죠? 전자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하게 되면 해제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요게 또 신법으로 들어온 건데 이게 작년 시험까지는 적용이 안 된 거고요. 올해 시험에는 올해 아직도 태가 안 바뀌었으니까. 지난번 시험이 30일이거든요. 이때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이거.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초로 시험 범위 들어간 거예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밑에 줄에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주택 임대차 계약도 며칠 내에 신고한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 특이한 점이. 자,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느냐? 지금 현재 없어요, 이게. 대통령령이 시행령이잖아요. 지금 법에만 나와 있고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로 돼 있고 시행령이 없어, 지금. 지금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이 뭐 5억 이상이다, 뭐 3억 이상이다, 뭐 이런 규정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 규정은 지금 없고. 자, 그다음 다음 볼게요. 자, 거기 다음 페이지 2번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 가구 현황 등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그래서 이거도 지금
대통령령이 현재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투기과열지구다, 조정지역이다 이렇게 정해질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드는데 아직은 대통령령이 아직은 없다. 지금 법률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 신고할 수 있다. 자, 이건 우리가 익히 보는 거고. 그 다음 5번의 신고관청은 어디에 위임할 수 있다?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임할 수가 있고,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다.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계약 해제 신고하고 유사한 겁니다. 자, 신고관청에 30일 이내에 해제가 되면 세 번째 줄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을 신고하고, 자, 국가 등은 단독 신고할 수가 있고, 자, 만약에 당사자 일방이 해제 등 신고를 거부한다. 이 경우에는 단독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럼 해제 등 신고도 신고관청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 준용규정. 좀 전에 금지행위 봤잖아요. 그죠? 신고 내용 검증 받죠? 그 다음에 또 신고 내용 조사 등 받습니다. 이런 게 다 그대로 준용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 다른 법률의 신고의 의제다. 자, 의제가 있는데, 자, 넘겨보시면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신고하게 되면 이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자, 전입신고하면 의제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서 임대사업자는, 자, 이거 주택임대사업자거든요. 두 번째 줄에 공공주택사업자, 그 다음 줄에 민간임대사업자, 이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자, 이것도 의지하게 되겠고, 자, 그 다음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에 따른 전입 신고 접수를 완료하는 때에, 자, 완료하는 때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이 경우도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맨 위로 올라가 보세요. 1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 임차인 입장에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맞죠? 동사무소 전입신고 다 해봤죠? 하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본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임차인 입장 어려운 게 아니고, 16페이지 맨 중간쯤에 보면 외국인의 토지 취득 제한이 나오거든요. 외국인의 토지 취득 제한이 나옵니다. 여러분,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보면 돼요. 상호주의, 그 다음에 신고제, 허가제. 자,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이거는 뭐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의 토지 취득을 금지 제한시키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 차별하지 말으라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걸 제한받으면 돼, 안 돼? 예? 그런 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상호주의 적용하고 신고제, 허가제, 이거 둘 다 중요하고, 신고제, 허가제는 무조건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신고제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거하고 계약 외 원인으로 한 거, 그 다음에 계속 보유를 원인으로 한 겁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계약 외 계속 보유가 있고, 그 다음에 허가제가 있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했다. 자, 거기 잘 보시죠. 계약이 뭔지 뻔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줄에
계약 괄호 열고 법제 3조 1항의 각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법제 3조 1호에 따른 각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 우리가 아까 뭐였어요? 매매 계약이 있었고 또 공급 계약이 있었고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세 가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이었잖아요. 그거 제외한다 그랬잖아. 그 매매 계약 제외네. 그래서 이 계약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은 두 가지로 압축되겠죠. 증여 계약하고 교환 계약이 되겠죠. 이해가 됐죠? 자, 이건 무슨 계약? 증여 계약하고 교환 계약으로 압축이 되겠고요. 매매 계약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계약을 원인으로 하게 되면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이내? 60일 내에 신고하게 됩니다. 60일 내 신고. 자, 계약 외 원인이다. 계약 외 원인. 자, 계약의 원인을 하게 되면 자, 이런 거죠. 뭐 상속. 자, 계약의 원인으로 상속 경매. 그다음에 뭐 판결. 자, 이렇게 되겠고. 자, 상속 경매 판결 등인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고 자, 이런 날로부터 며칠? 6개월 내에 신고해라. 자, 그러면 상속 판결, 상속 경매 판결 등인데 경매는 공매가 포함된 거고요. 자, 판결 등인데 자, 여러분들 16페이지 밑으로 가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계약 외의 원인은 환매권 행사. 자, 그 다음에 확정 판결, 합병, 신축, 중축, 개축, 재축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판결 등이니까 환매권 행사, 그 다음에 또 법인의 합병, 신축, 중축, 개축, 재축이다. 자, 이런 게 다 포함되고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유다. 계속 보유는 이건 국적 변경, 국적 변경. 국적 변경일로부터 며칠? 6개월 내입니다. 6개월 내에 신고해라. 여러분, 국적 변경은 한국인이 또는 한국 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으로 국적 바뀌는 거. 이민이나 귀화로 바뀔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이민이나 귀화를 가게 되면 국적 바뀌잖아요. 근데 내가 부동산 가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국적 바뀌면 국적이 바뀐 날 변경일이죠.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됐죠? 17페이지에. 자, 지금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인데 허가. 자, 허가. 허가도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허가는 계약 체결 전에 사전 허가다. 계약 체결 전에 사전 허가. 허가는요, 딱 지역이 지정돼 있어 무조건 허가 받는 게 아니고 군사상 필요한 지역. 자, 그 다음에 섬도서지역. 군사. 자, 거기 17페이지에 1. 군사기지 및 군사적 보호구역 돼 있잖아. 그죠? 그 밑줄 친 거 해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대통령 정한 지역이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도서지역. 자, 그 다음에 또 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 자, 다음 페이지. 생태계. 경관보전지역. 자, 그 다음에 또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외국인 우리나라에 토지를 취득하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군사상, 섬도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 경관 보호구역,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이런 거 여러분이 공법에서 다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지역에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 자, 그럼 여러분들 외국인 토지법의 허가 신고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외국인이 아파트를 취득한다. 아파트. 허가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파트는 건물만 사는 거 아니잖아. 토지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받아야 돼요. 빌라는 허가 받아야 돼요. 맨 땅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토지니까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럼 단독주택은 허가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아파트도 허가 받는 거예요. 상가도 토지 지분이 있잖아. 받아 안 받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밑으로 가보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허가 등에 관한 첨부 서류가 있는데, 자,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다. 자, 증여는 뭐가? 증여계약서. 상속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게 뭐죠?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원에 상속이 나오잖아요. 옛날로 치면 호적등본, 경매면은 경락결정서, 환매권 행사, 환매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확정 판결 경우 판결문,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건 법인 등기부를 띄워보면 등기상에 나오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자, 부동산 등 계속 보유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좀 전에 여기 보세요. 아까 증여는 증여계약서, 뭐 합병임을 서류 이런 거는 요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계속 보유다. 국적이 바뀐 거잖아요. 자, 이때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적 바뀐 거. 그 호적, 가족관계 증명은 띄면 다 나오겠죠. 그죠? 또 토지 취득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 이건 뭐죠? 허가다 이거 허가돼? 이건 뭐지? 합의서, 당사자 간의 합의서. 자, 이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4번 있는 4번. 토지 취득 신고서가 있는데, 토지 취득 신고서. 허가 신청서 작성 제출 대행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대행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2명이 있었잖아요. 한 명은 신고 의무자의 대행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소공이 개공한테 업무 대행 맡으면 되겠죠. 중개보조는 전문가가 해서 안 된다 그랬고, 그러면 외국인 토지법에 이 토지 취득 신고 허가도 신고서 작성 제출 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위임장하고 신분증 4번. 이거는 누구죠? 위임한 외국인 등의 서명 날인이 있는 위임장하고 외국인 등의 신분증명서 4번. 이거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19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아, 이거 토지거래 허가까지 하게 되면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전번에 못했던 거 상가임차보호법 그걸 못하겠네. 그러면 시간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전번에 저쪽 위에 교실에서 하다가 연탄불 꽂아가지고 막 우왕장하고 막 시간 빼먹고 교실 옮기고 그러냐고 30분 까먹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거는 상가임시보호 부분에 중요한 것만 딱 찍어드리는 거로 할게요. 예? 예, 그거는 좀 이따가 끝나기 전에 제가 몇 개 딱 찍어드릴 테니까. 자, 토지거래구역 허가인데, 자, 이제 공법에서도 국토기획법에서 배우는 거고요. 시험에 거기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요. 자, 지정 및 지정권자, 거기 누가 돼 있어요? 국토부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돼 있죠. 그죠? 예?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누가 지정한다? 국장시도지사. 자, 그 다음,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자, 소유권, 지상권 계약에 대해서 허가 대상입니다. 무슨 계약? 소유권, 지상권 계약이에요. 그럼 임차권이나 전세권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1, 2, 3가 돼 있죠. 그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 구역에 걸쳐 동그라미 국장이 지정하고 동일한 시도하는 일부 지역인 경우 동일한 시도 안 밑줄. 자, 이건 시도자 지정하고 국가 어쩌고 그러면 여러분 국가 사업은 누가? 정부에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해가 됐죠? 국가가 사업 시행한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무조건 권자가 누구? 국토부 장관이에요. 근데 자, 1번에 둘 이상 시대에 걸쳐 왜 국장이냐? 자,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공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전부를 개발하는 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시군이나 시도를 개발하는 거고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1개의 시군을 자, 개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의정부시가 있어. 의정부시가 있고 옆에 양주시가 있습니다. 의정부시 옆에 양주시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이걸 한꺼번에 개발한다. 이걸 통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자, 여기를 총관장하고 있는 경기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맞죠? 그죠? 그러면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이걸 전체를 개발한다. 자, 그러면 누구 허가 받아야 될까? 경기도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보다 한 급발 높은 사람의 상급자 허가 받아야 되겠죠? 이거 누구죠?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시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은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자, 그러면 이건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공법으로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허가구역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다. 자, 여기 보세요. 경기도 안에 양주시만 개발한다. 용인시만 개발한다. 자, 이 밑에 용인시를 개발한다. 자, 이렇게 되면 자, 보시죠. 용인시 옆에 무슨 시가 있지? 광주시 있지. 그쵸? 용인시와 광주시를 걸쳐 있는 여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누구 허가 받아야 돼? 예? 용인시장하고 광주시장하고 본투시합에서 이기는 사람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상급자인
경기도지사에 허가받으면 된다고요. 이 말입니다. 이게 2번이라고 이해가 됐죠? 자, 국가가 어쩌고 그러면 누구? 국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0페이지로 넘어가서 심의 의견 및 청취다 했는데 국장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자, 중앙도시계획위원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여러분 심의라는 용어는 지금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오고 공법도 나오는데 심의 그러면 무조건 무슨 위원회를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부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에. 자, 그 다음에 의견 청취, 맨 마지막 줄 의견 청취는 누구? 당의 지자체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뭘 듣는다? 의견을 듣는다. 의견 청취예요. 자, 다시 한번 시민은 뭘 생각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청취는 누굴 생각한다? 지자체장. 이해가 됐죠? 자, 공고 및 통지.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된 때 대통령 영로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자,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시군청장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공고 및 열람. 자, 공고 및 열람 지체 없이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며칠 15일간 열람하고 자, 효력 발생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토지 거래의 허가 대상 계약이다. 아까 소유권, 지상권 설정 이전이나 설정이니까 유상 계약을 하면 유상 계약. 자, 소유권, 지상권 돼 있죠, 거기? 다음 줄에 이전하거나 설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하거나 설정은 뭐죠? 유상 계약에 대해서 허가 받는 겁니다. 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허가 면제가 있어요. 허가 면제. 이거도 공법도 중요하고 공인사업도 중요해요. 허가 면제 대상. 자, 도시지역 주거 얼마?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미지정 얼마? 90.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도시지역 외지역 250, 농지 얼마? 500, 임야 1000. 자, 공법에서도 하고 여러분 중개사법에서도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조금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